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이상한가? 라는 의심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꽤 오랫동안 그 의심을 품고 살았거든요.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 자극에 혼자 파르르 떨리고 주기적으로 우울의 파도가 밀려오고 늘 높은 불안을 안고 사는 초민감자로 살아왔어요. 누구는 저를 예민하다고 했고 누구는 유별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제 상태가 부끄럽다보다는 받아들여진 상태예요. 오히려 자존감이 바닥을 쳐보고 나라는 사람을 집요하게 관찰하다 보니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존감 높은 사람의 모습이 실제로는 우리가 아는 것과 정반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10년 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화 때문에 처음 정신과 문을 두드렸던 그날,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 들었던 이야기는 제가 살아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 이야기였어요. 오늘 저의 아주 사적인 고백과 함께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 3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정신과를 가게 된 계기는 사실 화 때문이었어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남들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일에 저는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저를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도 너는 뭐 그런 걸로 화가 나? 이러니까 진짜 내가 이상한 건가 싶었어요. 그때는 제가 6년차 타지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에 내려가 있을 때였는데 이왕 쉬는 시기니까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돌보자라는 생각이 있었고 부모님께는 상이라기보다 먼저 상의 같은 통보를 했죠. 나 정신과 좀 가봐야겠어 하고. 그런데 아시죠? 저희보다 부모님은 더 옛날 분들이라 이런 걸 이해하기 정말 어려워하세요. 남들 다 참고 사는데 뭐 그런 걸로 정신과를 가냐 이런 반응이었어요. 유별나다는 눈초리? 하지만 저는 이미 예전에 수면 문제 때문에 병원을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서 발걸음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무엇보다 집에서 다녀야 하니까 거짓말을 하기 싫었던 거고, 만약에 정말 혹시라도 나한테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면 부모님 협조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반응은 역시나였지만. 각설하고 고향집 근처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소문난 병원을 찾아갔고 이것저것 검사를 진짜 많이 했는데 의외로 결과는 지극히 정상으로 나오더라고요.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상담실에 앉아서 의사 선생님께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참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화도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저만 왜 이렇게 유별나게 구는 건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은 아주 담담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놈의 스트레스. 지금 생각해도 지긋지긋한 단어 아닌가요? 다들 이 정도 스트레스는 받지 않나요? 왜 저만 이럴까요? 라고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제 직업과 일상을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몸을 쓰는 직업이고 퇴근하면 녹초가 돼요. 선생님은 취미나 운동을 권하셨는데 솔직히 일 끝나고 헬스장 트레드밀 위에 오르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해주신 말이 아직도 뇌리에 콕 박혀 남아있어요. 일에서 벗어나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게 아는 말이고
분명 아는데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퇴근 후에도 계속 상담을 전화로 했고 업무 연장선에 있는 제 습관이 저를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저는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고 여전히 제 직업을 이어가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일상이지만 제 안에 초민감함은 사라지지 않은 상태예요. 최근 어떤 사건으로 인해 다시 병원을 찾았고 10년 전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는 치료 요망. 불안지수는 21점 만점 중 19점으로 최고치를 찍었고 자기 수용과 자기 일치도는 바닥이었어요. 결과 상담해 주신 선생님 말로는 자기 혐오가 높으면 치료를 권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제 정신 건강은 항상 뒷전이었고 나를 돌볼 틈이 아예 없었던 결과였어요. 10년 전 정신과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일에서 벗어나라는 게 육아를 하는 사람이 아이 돌보는 데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10년 전 상담받을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의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에서 그때 제가 한 행동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닮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제가 아프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주변에 알렸고 다시 병원을 찾아 도움을 청했잖아요. 지금은 병원을 가거나 상담을 가지 못하지만 책을 찾고 읽으면서 저는 진짜 자존감의 실체를 찾게 되었어요. 제가 관찰한 그리고 이 고통을 지나오며 정의한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자기 수용이에요. 능력 있는 나, 성공하고 예쁜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프고 못난 나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제가 나 지금 정신과 다녀. 나 지금 불안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제 자존감이 높아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비로소 투명하게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단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밝히기 꺼려지는 나나 숨기고 싶은 나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꼭 남한테 꺼내라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꺼내보는 연습이 선행되어야 해요. 제가 해본 방법인데 처음부터 말로 하기 꺼려진다면 아무 종이나 꺼내서 낙서하듯 써보는 것도 추천해요. 꺼내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더라고요. 둘째는 자기자비예요. 우리는 남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이해하는 자세면서 유독 나한테는 가혹하다 생각할 만큼 엄격하진 않나요? 제가 이번에 검사 결과를 받은 자기 혐오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 또한 저한테 가장 엄격하고 도덕적 관념, 양심 등을 누가 보지 않아도 보고 있다 생각하고 살 만큼 스스로 채찍질하거든요. 적절한 보상이나 당근을 주지도 않으면서요. 이런 행동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더 심하다고 해요.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실수했을 때 나를 비난하는 대신 그럴 수도 있어. 많이 힘들었지? 라고 스스로 미안하고 토닥인대요. 10년 전에 저는 화를 내는 저를 증오했지만 만약 제가 자존감이 높았다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화가 났을까? 하고 저를 먼저 다독여주지 않았을까요? 셋째는 감정 조절의 유연성이에요.
저는 이게 가장 애매하면서 또 놀라운 사실이었는데 자존감 높으면 화도 안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자존감 높은 사람은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화가 날 때, 아,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났구나 라고 관찰하며 그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10년 전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생각이 낄 틈 없는 운동이나 일에서 벗어나는 연습은 결국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훈련이었던 셈이죠. 요가 채널에서 어떤 박사님이 하시는 타임아웃이나 행동수정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이게 저는 아이한테나 쓰는 건 줄 알았는데 어른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였고 나를 갉아먹는 불필요한 감정을 잠시 거리두기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느꼈고 이미 압도당한 감정을 외면하라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거죠. 내 감정인데 내가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저도 여전히 어렵지만요. 저는 여전히 자존감이 높지 않아요. 여전히 예민하고 자주 흔들려요. 자존감 수업의 저자인 윤영근 박사님이 자존감을 수영에서의 헤엄이나 자전거에 비유하더라고요. 우리가 물속에서 헤엄치지 않으면 가라앉고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유한한 자존감은 없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계속 높은 사람도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다는 말에 그 별거 아닌 말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말을 반대로 하면 자존감이 낮은 지금의 나도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직 자존감이 높진 않지만 적어도 저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욕심이 많아도 아이를 키우는 지금 혼자일 때처럼 일할 수 없다는 것. 엉망진창이지만 뭐라도 하고 있다는 것. 예쁘게 화장까지 할 수는 없지만 기초에 신경 쓸 수 있다는 것. SNS의 사람들처럼 화려하고 멋진 일상은 아니지만 평범하고 큰 사건 없는 오늘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불안과 눈치 보는 마음, 사실은 여러분이 더 잘 살고 싶다는 증거일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의 결핍을 너무 꽁꽁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마주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단단해지고 있는 거라는 증거예요. 오늘 제 사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이완시켜 주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칠게요. 오늘도 잘 버텨냈어요. 우리 내일도 견뎌봐요.